네, 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네, 또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좋은 얘기를 같이 또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어제 이제 포드 익스플로러를 저만 몰지 않았고요. 저희 아버지도 한번 시승을 하셨고, 그리고 내일이 어닝콜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실적 발표니까 제가 쓰는 이제 브로커 앱에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할 거냐 계속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투표하라고 아니면 의견 달라고.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의견을 주고, 그래서 순위를 매겼어요. 투표한 걸로. 최상단이나 이제 중간, 그러니까 1, 2, 3, 뭐 1, 2, 한 5위? 뭐 다들 예상이 어느 정도 되시겠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어떤 질문에 가장 관심 있는지랑 그것에 대해서 미리 한번 아버지랑 저랑 어떤 질문이 있었고 일론 머스크가 어떤 대답을 할지 뭐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일렉트로캠의 아버지입니다. 그 한 달 사이에 제가 그 뉴욕에서 대서양을 찍고, 그다음에 키에스트까지 내려가서 그 최남단을 한번 찍고 나서 지금은 샌프란시스코에 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제 아들 덕분에 아주 다양한 경험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은 저는 처음인데 참 이제 엊그제 왔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일렉트로캠이 그 이제 1, 2, 3위 뭐 이런 질문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보고 질문하라고 그러면은 저는 근데 그 전에 포드 익스플로러 포드 익스플로러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거 같아요? 간만에 내연기관 몰아보니까. 근데 사실 솔직히 제가 모델 3를 정확하게 작년 3월에 사갖고 이제 미국에 온 게 12월이니까 그러니까 8개월 정도 몰았는데, 지금 다시 이제 내연기관 차를 이제 오늘 한번 이제 몰아봤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큰 SUV는 사실 처음 몰아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몰아본 SUV들이 요거보다는 좀 작은 거였죠. 뭐 투싼이라든가 뭐 우리 현대 그런 건데, 현대에서도 큰 게 있죠. 근데 그건 못 몰아봤어요. 근데 오늘 이제 몰아보면서 느낀 바가, 그렇게 내연기관 차를 30몇 년을 몰았는데 참 인간은 간사한데 8개월 만에 내가 그걸 잊었더라고요. 그 내연기관 차가 어떻다는 거를 그 모델 3를 몰면서 잊어버렸더라고요. 이게 이제 더군다나 스탑앤고 기능이 있는데 이 차에 그 이제 스탑했다가 가려면 다시 얘가 시동을 겁니다. 부릉 하고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가려면 거기서 딜레이가 또 꽤 있죠. 그래서 그런 딜레이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첫째 모델 3를 몰면서 제가 어떤 정도로 숙달됐냐면은 거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걸 몰면서 악셀레터하고 브레이크, 악셀레터 브레이크, 그 떠나면서 계속 브레이크 위에다가 이제 발을 얹고 있다가 또 악셀레터를 가져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렇게 피곤한 작업인 줄을 30년 동안은 피곤하다고 못 느꼈었는데 그 8개월 만에 제가 그걸 잊어버렸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작업이고, 그리고 이 내연기관 차에 이 딜레이라는 게 이게 참 굼뜨구나, 그런 걸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내연기관 차가 굼뜨다는 거를 갖다가 참 못 느끼고 30년을 잘도 몰았었는데, 그 8개월 맛본 그 모델 3가 많은 걸 나를 바꿔놨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모든 얘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거를 그냥 테슬라는 뭉뚱그려서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참, 근데 지금 이게 그래도 꽤 잘 팔리는 SUV인데, 근데 이게 이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 테슬라의 진면목을 못 봤기 때문에 아직도 이걸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진짜로 좋아하면은, 그리고 첫째, 나는 정말 이렇게 작은 차 못 타, 이런 사람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는 다 넘어간다에 그냥 다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벌써 탈 때부터 시동 버튼, 시동 안 걸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그냥 가려고 그러고. 시동을 누르셔야죠. 세상에 내연기관 중에서 시동 버튼이 없는 차가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내가 그 8개월 안에 다 잊어버렸더라고. 그 차문도 안 잠그고.
아니 사실 우리나라 차에는 현대차도 그런 거 요즘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차 세워놓고 그냥 가버리면 지가 알아서 잠그고 또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열리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참 많이 없구나. 이게 참 편하구나. 이런 걸 정말 테슬라를 타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꼈는데 근데 저 익스플로러 좀 웃긴 게 뭐냐면 가서 여는 거는 키를 인식해서 내가 안 눌러도 열리더라고요. 그래? 근데 안 잠그고 내가 멀리 떨어져 봤는데 안 잠궈? 안 잠그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잠그나?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참 떨어지고 좀 몇 분 봤는데 전혀 잠그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운전대에 앉아보면서 내 아내가 굉장히 그걸 좋아하는데 심플하고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 좋아하고. 근데 모델 3 처음 제가 이제 사갖고 와서 와이프가 처음 탔을 때 한 말이 야 이거 진짜 좋은 차다. 왜?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 모니터 하나 딱 있는데 그리고 핸들만 있고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면서 단추가 이렇게 많나? 이걸 그러니까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사람들이 진짜 테슬라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버튼이 그냥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테슬라를 보여주니까 내가 아는 분한테 어떤 분한테 테슬라를 보여주면서 아 이거 추천할 만하다 내가 그랬더니 좀 어려워하는 분을 봤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뭐 컴퓨터라는 거를 뭐 이제 처음 나올 때부터 접했고 몇십 년을 그냥 컴퓨터에 붙어서 논문 쓰고 뭐 하고 하느라고 컴퓨터 작업들을 많이 했으니까 컴퓨터가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컴퓨터에 익숙하면은 모델 3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컴퓨터를 잘 다루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데 사실 모델 3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 많은 단추라는 게 이게 참 쓰잘데기 없는 거구나 라는 거를 엄청 느꼈어. 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지금 내연기관이 얼마나 구닥다리인지를 아마 테슬라가 많이 보급되면은 그건 차차 해결될 문제라고 봐요. 난 이런 차는 이제 못 타요. 진짜. 근데 그 아버지 말씀대로 근데 정말 큰 차, 적지 그치. 않고 그러니까 아직 테슬라가 이제 못 간 세그먼트에 있어서는 네, 저는 나는 팔린다. 그렇게 싸잖아요. 그치. 싸잖아. 포드 익스플로러 보면서 난 처음에 타서 이 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 미국에서 중형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거 있어요. 에스컬레이드, 캐딜락 아니면 타호 더 큰 거 있어요. 그 급의 세그먼트의 테슬라가 물론 모델 X가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배터리로 만들어주면은 게임 끝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어제도 일렉트로캠이 그 얘기 했지만은 이게 이제 가격이 참 가격이 싸죠. 착하지. 진짜 네, 착한 가격인데 그래서 진짜 보조금 나오면 끝나요. 보조금이 이게 한 6만 불대에 가 있는 그 테슬라 차가 보조금을 받으면 결국 여기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끝나죠. 경쟁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어요. 보죠. 그다음 이제 다음 질문들이 이제 어닝콜에 나올 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네. 내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여기 이제 실리콘밸리에 와서 보니까 진짜 테슬라 참 그냥 수도 없이 보고 세대가 나란히 가는 것도 보고 여기서 만드니까요. 진짜 많다는 걸 느껴요. 네, 여기는 발에 치이는 게 테슬라 차. 이제 어닝콜 얘기를 하면 자, 첫 번째 질문 모든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야 하는 거. 나보고 질문하라고는 첫 번째가 4680이야. 그게 넘버 왜냐면 원이에요. 네. 4680은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네. 4680은 진짜 이게 나오면은 장이 바뀔 수가 있어. 그런데 처음 발표했을 때 나는 이거 꽤 크다고 봤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 야, 이거 뭐 사이즈 키우는 게 뭐 얼마나 큰일이냐. 뭐 이런 평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 근데 과연 4680을 과연 올해 안에라도 성공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물음표를 그럼 달고 일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거에 대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답을 원하는데 그럼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나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자 4680이 얘기가 언제 나왔냐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라고. 네. 그 처음 발표가
지금 얼마나 지났냐고. 아니 뭐 1년 이게- 반, 1년 반쯤 지났죠.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4680으로 사이즈 키웠지만은 이 사이즈 키웠을 때 오는 어떤 이득이라는 것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크다고. 그러니까 그럼 일론 머스크가 그 질문 받았을 때 뭐라고 그냥 뭐 스킵해요? 아니면 아니, 답은 하겠죠? 나는 내 생각, 이건 완전히 내 100% 생각인데 조금 기다려달라고 할 것 같아. 그렇겠죠. 근데 아마 이렇게 실드 칠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불티나게 팔리는데. 그렇지. 그런데 4680이 돼야만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진다고. 지금 왜 이 사이버 트럭이 안 나오겠냐고. 4680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근데 그 다음에 세미 인도 한대요. 인도 한대지. 근데 몇 대 안 잘 안 되잖아. 왜 안 되겠어? 아, 패턴이 4680이 안 돼서지. 자, 4680이 되면은 이제 장이 바뀐다고, 챕터가. 그리고 이제 그 모델 Y에 만일에 모델 X, 모델 Y 뭐 이런 데가 4680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이 주행거리가 달라진다고.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4680은 무지 큰 얘기라고. 뭔가 아직도 안 나온다는 거는 얘네들이 이걸 못 잡은 거야. 열을 채째 못 잡은 거야. 그러네요. 그게 근데 어쨌든 시장도 그걸 딱 압도적으로 그게 1등이에요. 그거 언제 될 거냐? 그렇지. 나보고 질문하면 그거 1번이지. 네. 4680. 일본은. 그게 크리티컬해, 진짜. 그렇죠. 지금 오늘 뭐 이제 아까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은 주식 보니까 이제 900불대로 아주 이제 아, 그렇죠. 예, 요즘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로. 아니 지금 뭐 애플이든 뭐든 모든 주식들이 지금 뭐 아니 다우존스 봐. 정부가 야 이자율 올리고 미국 정부가 이자율 올리고 돈 끌어 이제 너무 풀었다고 이제 쓸어 담겠다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못 피해가는 거지. 그러면은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미국은 금융자산을 비이상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그렇지. 나라예요. 자, 그럼 은퇴자들은 그 주식 시장에서 돈을 많이 빼다 쓰는데 바이든 정부는 그럼 재서는 그냥 물 건너 갔네요. 근데 그냥 두면은 될 것 같니? 지금 인플레가 올 듯 말 듯 막 그러니까 참 일고 어려운 있는데 지금 이 인플레를 안 잡으면은 재선할 수 있겠니? 근데 이렇게 또 주식 시장을 망가뜨렸을 때 반대로 의견 내는 아니야. 사람들 그래도 정상적으로는 가야지.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시장보다 미국 사람들이 훨씬 알아. 많이 갖고 있어요. 알아. 얼마나 민감해. 내 돈이 팍팍 깎여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지. 근데 이거는 시간이 문제지. 이 아래로 출렁거리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정부가 이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자율을 계속 올리고 돈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쓸어 모아 담아서 유통량을 줄여 놓을 텐데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주가는 다시 또 제자리를 간. 이거는 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에 의해서 어떤 내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이 회복을 한다고 스스로. 좀 시간은 걸리겠지. 그리고 양산 못하는 회사들 주식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렇지. 그리고 테슬라도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의 주식에는 지금 미래 가치가 꽤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도 리비안이나 이런 애들에 비하면 훨씬 그렇지. 적어요. 그렇게 아주 허당은 아니지. 지금 테슬라에는 그 어떤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거에 의해서 셋업이 된 건데, 근데 결국은 다시 원상복구로 가지. 근데 이거 못 버티지. 이건 뭐 근데 900불 선에서 지난번에 저기 앨런 머스크가 내가 주식 팔 때도 내가 900불에서 버티면은 잘 버틴다, 잘 버틴 거다 그게 했는데. 버티고 있죠. 근데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또 900에서 버티면은 진짜 잘하는 거야. 그리고 900에서 버텨만 주면은 다시 또 1000, 1100 다시 갈 수 한번 있다고. 장중 900이 깨진 적이 있어요. 물론 종가 기준으로는 종가 기준으로만 안 깨지면. 근데 그 900 깨졌다는 거는 좀 아픈 얘기네. 어쨌든 장중에라도.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2위 한 질문이 25,000불짜리 차 언제 나오냐는 거예요. 그건 난 생각 안 했던 질문인데 왜 생각 안 했냐면은 헛소리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25,000불에 차를 못 아, 봐. 어떻게 만들어? 말 같은 소리를 해. 지금 모델 3도 제일 싼 게 미국에서 차값만 4만 불 가까이 돼요. 아니, 앨런 머스크를 우리가 알잖아. 어떤 사람이면 대충은 우리가. 보조금 받으면 25,000 나갈 수 있죠. 좀 싼 차에서 보조금 많이 끌어당기면. No way.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앨런 머스크는 경쟁력이 없는 차는 안 내놔. 그런데 25,000달러에는 경쟁력 있는 차를 만들 수가 없어. 그렇잖아. 그렇다고 주행거리를 반땡 할 거야? 아니잖아. 그쵸. 그거 마실용 차 만들 거야? 지금 와서 테슬라 그 먹칠하게? 아니지. 그러면은 하겠다라고는 하겠지. 그렇지만 하긴 뭐래. 무슨 소리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스키. 그리고 뭐 이제 3위부터는 좀 이제 다른 질문들이 가다가 응. 이제 4, 5위에는 3위가 뭐야? 3위가 그 H백 시스템. 어. 그러니까 테슬라가 굉장히 열 효율이 좀 이렇게 힙펌프부터 해서 쿨링, 히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써먹을 건가에 대한 이제 그리고 뭐 차량 로드맵 그 다음부터는 왜냐면 이제 투표한 게 이 브로커에서 한 게 이렇게 대동소이해서 사이버 트럭 언제 나오냐 근데 아, 사이버 트럭. 4680이랑 연관돼 있겠죠. 그치. 난 1번하고 그거는 같은 질문이라고 봐. 유출된 거 봤잖아요. 사진이나 이런 것들들. 근데 사이버 트럭 유출된 사진을 보고 내가 느꼈던 게 네가 보여줬잖아 좀 전에. 네. 보여줬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찾아간다. 처음 사이버 트럭 나왔을 때 나는 저거는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봤어. 근데 사람들이 빼죽하고 그게 흉기스러워서 그리고 지금도 많이 뾰족해요. 근데 그래도 모서리 많이 다듬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커. 미국용이니까. 아니. 그 배터리 생각해야지. 그 배터리가 어느 정도를 넣을 거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맞아요. 말이야. 아버지도 리비안 같이 봤죠. 리비안 그 생각보다 작죠. 작지. 그래서 작다 배터리 뿐이야. 때문에 그런. 그렇지. 생각을 해봐. 차를 키우면은 결국은 그 차에 맞는 배터리를 실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나온 버전은 2170을 염두에 두고 잠깐 실무를 했다가 4680이 되면은 다시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럴지도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4680이 안 되면 지금 4680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앨런 머스크 속에 들어가 보지는 못해서 모르지만은 좀 퀘션을 두고 있지 않나 싶기는 해. 왜냐하면 1년 반 동안 안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에 부닥친 거야. 그러니까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뭐 모델 3, 모델 Y 인기 차종 1년 걸리는데. 그렇지. 굳이 그 목매달 이유가 없어. 그리고 없잖아요. 모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680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난 그런 생각을 해. 파나소닉 이미 2023년부터 대량 생산이래요. 올해는 넘기겠지. LG나 어쨌든 한국 업체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미리 주변에 파나소닉이 어느 정도로 지금 이게 배터리만 생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얘로 팩을 만들고 완전히 이 차에 넣어갖고 이 차에 돌렸을 때 화재가 안 나야 된다고. 그쵸. 그러니까 그 열을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어떤 게 돼야만 이게 되기 때문에 배터리만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게 상품이 된다? 노웨이지. 갈 길이 멀다. 이거 셀이 많이 나와도 또 테스트하고 이러려면 그렇지. 지금 그 셀에서 나오는 우리가 내가 보니까 엄청 키운 거야. 4680 너 170하고 옆에 놓고 보니까 애하고 어른이더만. 네. 근데 그 어른이 그 속에서만 열이 나면은 그 열을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잘못하면은 거기에 케미스트리를 건드려야 될지 몰라. 어려운데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아마 앨런 머스크는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키워놓고 보니까 열이 너무 나니까 아내를 뭐 딴 거로 뭐 정말 저기 인산천인지 뭔지를 갈 수도 있어. 그런 의미가 없죠. 에너지 댄스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4680에서 제일 염려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야 저렇게 키우면 저 히트를 어떻게 해결하나. 이때까지 화재 이게 다 그런 문제거든. 지금까지 근데 불 거의 요즘 나온 차들은 거의 불 안 나잖아. 그렇지. 그 카본. 야 지난번에 보니까 야 이걸 90이 아니라 80으로 줄여놨더만.
그 이제 볼트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참 신기하게 하여튼 질문지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는 똑같다.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께도 원형을 많이 기대했을 텐데.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은 뭐 다들 FSD 뭐 어느 정도 레벨이냐, 심지어 그런 질문도 있어요. 뉴욕시티에서 이 될 거냐. 아유 어렵지. 우리 해봤잖아. 질문지들이 다 어려운 질문만 또 하네요. 그치.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돼도 하긴 지금 워낙 잘 팔고 있으니까 결국은 참 주식시장이나 거기 투자자들이나 이런 질문들을 받아보면은 다 보는 시각이 비슷하네요. 하지. 비슷하네요. 일론 머스크는 그냥 적당히 난 넘어갈 거고 하긴 얘기하고 이거 뭐 지금 차를 너무 잘 파니까 대답을 뭐 기다려달라. 하긴 이거 로드스터 아세요? 로드스터? 몰라. 그건 더 옛날에 발표했어요. 사이버 트럭보다. 예약도 받았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예약하시고 그 예약금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건 1, 200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차는. 물론 차값도 비쌌지만 2인승 스포츠카 테슬라가 만드는. 근데 뭐 뒤에 로켓 달아가지고 막 100까지 가면서 1초에 끊겠다는 뭐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근데 걔는 약속한 지 이 뭐야 한 4년 됐나? 예약도 받아놓고 말이야. 돈도 받아놓고 이래도 되나 싶긴 하네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뭐 늦더라도 약속을 지켰으면은 뭐 4년이 지났는데 거의 4년 가까이 지나간 거. 참. 좀 문제가 심각하죠? 심각하지. 아니 뭐 4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년에도 안 나올 거기 때문에 4년, 5년 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는 얘기긴 해요 사실. 어느 회사가 이건 좀 문제가 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정도로 예약을 아니 돈을 몇백만 원을 받았다니까요 한 사람당. 그 예약금이 몇천 불이라고요. 아 지금 사이버 트럭에 돈 내놓고 있는 사람이 몇만 명이라 아, 되나? 근데 100불이잖아요. 아 그래도 몇만 명이라 되니? 100만 명 돼요. 100만 명? 네. 몇 년 있다 받겠구나. 너도 넣고 있니? 아, 저도 예약했죠. 예약했는데 내년에도 못 받을 테고 내후년에도 못 받을 테고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다 차 후딱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모델 S도 그렇고 아버지 말 들었다 내가 5,000불 날린 거 어떡할 거예요. 먼저 예약했으면. 아 근데 확인인데 지금 그나마 빨리 받게 되는 건 차량 가격이 올라서 받아서 그렇게 후회되진 않아요. 며칠 안 남았잖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잖아. 나쁜 놈들 내가 볼 때 가격 올려서 준 거 같은데. 에이씨 그건 네. 뭐 냄새는 나지. 냄새는 풀풀 나잖아요. 네, 근데 여튼 뭐 며칠 뒤에 받으니까. 근데 그치. 이렇게 사람들이 뭐 비판을 하건 욕을 하건 간에 결국 전기차는 미국 내에서 테슬라 말고 없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로드스터 같은 경우 물론 그건 이제 대량 팔 문제는 아니지만 아 그때는 어려운 상황이었지. 근데 테슬라가 엄청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었지. 약속한 차를 5년, 4년, 5년 이게 몇 년이에요? 이게 만약 다른 회사가 이랬으면은 소송 걸려서 목이 날아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는 완전히 어떤 스타트업이었으니까. 그래도 약속한 차는 줘야지. 그렇지.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제때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넣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쯤은 받았을 왜냐면 그때 세미 트럭을 소개할 때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못 받는 거 보면 근데 하여튼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회사예요. 그치. 현대기아차가 약속한 차를 5년 동안 안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지겠지. 역사상 존재하지 않은 회사죠, 확실히.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회사야. 네. 그러기 때문에 이 가치를 만일에 주가에 반영한다면 얼마로 반영할지는 진짜 폭이 커. 그러니까 아직도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500불도 비싸다고 왕왕거리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 1,500불 가도 근데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갑자기 이제 많이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가격을 막 올리고 있어요. 계속. 알아. 1,500불 가도 문제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만큼 이 폭이 큰 평가를 받고 있는 주식도 그렇게 흔치 않을 거야. 근데 그 미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 그리고 지금 하나 두 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몇 개만 터져도 내가 보기에는 그죠. 지금 주식은 싼 거지. 네. 근데 전기차도 터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얘기했잖아. 생산성 어제. 미국 내에서 존재하는 공장들 중에 주당 생산량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이제 압도한다고요. 토요타도 압도했고, GM도 압도했다고. 주당 생산하는 공장. 나는 그거보다도 독일하고
텍사스가 돌아야 되는데 난 11월 달에 우리가 그 한 얘기에서 12월이면 다 두 개 다 돌 거라고 그랬잖아. 텍사스는 오늘 내일 하니까. 근데 오늘 내일이 지금 1월이 지금 다 가고 있어. 근데 어차피 이제 차들은 나오고 있어요. 프로토타입들은 다 사진 찍는데 차가 나오고 있어요. 딜리버리가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얼마만큼 빨리 스테빌라이즈해서 어쨌든 그렇지. 테슬라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독일은 2월에도 힘들 것 같고 근데 텍사스는 나오잖아요. 텍사스는 2월에 되면 내 희망 사항이야. 2월에 이게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3월에 그러면 스테빌라이즈 할 수 있을까? 일단 희망적인 거는 프레먼트 공장 같은 거는 스테빌라이즈 시키는데 무지무지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건 처음 공장이었으니까. 첫 공장이니까. 자, 세컨이 이제 기가 상하이가 있잖아요. 그치. 기가 상하이가 스테빌라이즈 되는데 1년 걸렸어요. 1년 걸렸어요. 근데 이거 기록이에요. 왜냐면 대부분의 자동차 공장들이 만들면 스테빌라이즈 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1년은 무조건 갔다. 1년 이상 걸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즈 됐다라는 게 스테디 스테이스로 계속 나오면서 얼만큼 램프업을 하냐는데 어느 일정 수준. 상하이 1년에 70만 대, 80만 대 생산하는 데까지 갔잖아요. 1년 만에. 1년 만에.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월스트리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년에 20만 대 생산하면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처음 기가 상하이가 개장했을 때 보수적으로 본 사람들은 10만 대, 많이 버는 데는 20만 대인데 지금 보세요. 70만 대 간다고요, 지금. 주당 생산하는 양을 지금 뽑아보면 70만 대라고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했던 말, 내가 했던 말도 수정해야겠다. 올해 목표가 200만 대는 너무 세다. 되면 그거 큰일인 거네. 네. 만일에 200만 대가 됐다.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하고 아니, 그거 약간 이상. 중국하고 둘이 합해서 150만 대 근처를 해준다면은 200만 대가 가능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어렵겠네. 뭐 바로렉이 하나 생기지 않는 한은 현재 양쪽 다 70만 대, 80만 대는 쏟아낼 수 있어요. 각 공장에서. 두 공장이. 네, 두 공장이. 그러면 한 150만 대.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30에서 140은 갈 수 있다고 네, 보는 거야. 140. 그러면 이 두 공장이 뭐 40, 20이든 30, 30이든 해주면은 200이 가는 거네. 그렇죠. 근데 만약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독일이라든지 미국이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태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지. 이것저것 법이라든지 미국도 그나마 자유롭다고 하지만 이래저래 걸리는 게 많잖아요. 과연 중국만큼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 미국 공장이 오래 걸렸지만 그 DNA를 중국에 이식시켜서 더 빨리 간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면 이번 세 번째 공장은 중국만큼 아닐지라도 거의 비스무리하게 가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근데 정말로 몇 달 안에 할 수 있을까? 스테빌라이즈를? 그러니까 양산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기술 개발이 끝나도 그걸 또 램프하는 지금 거는 똑같이 하고 있는 거를 거기다가 이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어렵다는 얘기네. 어려워요. 사람들은 한 공장 성공했으니까 그 다음 공장 쉬울 거라고 얘기하는데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가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수백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LG 보세요. LG 유럽에다가 한국에 있는 오창구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돼요? 그거 수율 잡는데 진짜 아주 개고생했어요. 근데 안 되네. 그 한국도 안 되는 거고 그건 참 신기하죠. 그렇지. 갖다가 그대로 장비를 똑같이 발주해서 똑같이 해가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다 필요한 거죠. 실제 그러니까 기술 개발하는 엔지니어 따로 있고 공장장 하는 엔지니어들이 왜 다 따로 있냐면은 그거 다 잡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지만 실제로는 네,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200만 대가 만일에 되면은 와, 그거 굉장히 큰 일이네. 맞아요. 큰 일인데 지금까지 테슬라가 남들이 다 안 된다는 것들을 다 깨부시면서 오니까 사람들 기대치가 높은 것도 사실. 근데 200만 대를 가면은 주식이 1200은 넘어가겠네. 그냥 그렇죠. 넘어가겠네.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겠네. 여기까지 벌써 30분이에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